좀수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 어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승패 거의 다 맞췄는데 축구 메인 잘 들어왔고 사우디랑 조지아 해가지고 우리나라 햄무만 했어도 축구 놀킬인데 서브가 아쉬웠고 메이저리그 이제 서브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맞췄는데도 씨발 진짜 눈물 난다. 두 개 빼고 다 맞췄는데 애틀란타 6점 차를 무슨 전날에 보스턴 극장 투런으로 많이 먹여줘서 그런가 6점 차를 갖다가 6점 차 맞 9회 6점 차 뒤집어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데 진짜 거의 막 100년에 한 번만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경기가 애틀란타 역사상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거의 뭐 없었던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래도 서브 잘 들어왔고 오늘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제는 축구가 일찍 있어서 축구부터 했는데 오늘 메이저부터 후딱 꺼내고 축구 가볍게 코멘트 위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후딱 갑시다. 첫 번째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리텔 대 이제 TBD인데 이거는 이제 TBD가 좀 관건이에요. 로테이션 상으로는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입니다. 카브레라인데 일단 리텔 얘기 먼저 하면은 지난 등판 때 리텔이 이제 완투를 했습니다. 9이닝 2실점이었나? 9이닝 3실점 피안타 10개 피홈런 2개 볼넷 하나 해가지고 완투를 했는데 이때 리텔이 117구를 던졌습니다. 리텔 커리어 역사상 119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117구나 던졌어요. 이게 불안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텔이 구위가 엄청나게 좋은 투수도 아니고 약간 맞춰 잡는 유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고 좀 안 되거나 공 몰린 날에는 여지없이 그냥 피안타 엄청나게 많이 내주면서 후들겨 맞고 홈런도 빵빵 맞는 날들이 좀 있는데 올 시즌에도 피홈런이 리텔 같은 경우 2개 맞으면 많이 맞은 거잖아. 선발에 하루에 2번 이상 맞은 적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 안 된다는 결국에 맞을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그걸 맞춰잡는 유형이다 보니까 많이 던진 게 결국에는 불안하다. 마음이 빠다가 물론 최근에 좀 식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던지긴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많이 던지는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완투다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117구까지 던진 부분이라 불안한 부분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 선발이 결국에 이제 TBD인 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맥스마이어가 최근에 이제 안 좋았지만 IL에 올라가면서 짧게 이제 부상 당하면서 중간에 이제 한 명 땡겨 와가지고 하루 휴식 더 주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어제 이제 미네소타가 페스타 올린 것처럼 찾아봤는데 딱히 모르겠어요.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카브레라가 나오는 걸로 분석했거든요. 어쨌든 카브레라가 이제 올 시즌은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카브레라 경기 때마다 말씀드렸고 3월 4월에 7점대 조금 이제 포심의 비율을 낮추고 뭐 싱커나 슬라이더 비율을 좀 높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응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좀 보이고 5월 같은 경우 2점대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갈았고 좀 잡고 나니까 좋아진 모습이고 선발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카브레라가 나와준다면 마이애미가 할만한 부분이고 결국 템파베이 리텔 같은 경우 맞으면 후들겨 맞기 때문에 요거 마이애미 프랜선 보겠습니다. 2.5 프랜 정도는 그래도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다른 선발에 나오면은 오바가 더 좋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가지고 저는 카브레라가 나오는 걸로 보고 프랜슨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만 뭐 엄청나게 뭐 좋아 보인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마이애미 콜로한테 수입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최근 6경기 평균 득점이 2점이 채 안 돼요. 빠따가 완전히 식었는데 그 6경기 동안 평득이 2점도 안 되니까 한 번 칠 때도 되지 않았나. 뒤에 선발들은 더 털기 어렵거든요. 그나마 리텔이 만만하긴 해요. 마이애미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마플 보고 유준형님 2만원 고맙습니다. 애틀란타요? 그러니까 안 쉬워 죽겠어. 왜 나한테 그런 불운이 찾아오는지 자꾸 모르겠네. 패병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렸고 어디였죠? 그 다음에
워싱턴 대 이제 텍사스, 소로카 대 이제 코빈인데, 코빈 같은 경우 이제 돌아왔죠. 원래 워싱턴에서 탱킹 대장군이었는데 패작 왕이었고, 이제 또 워싱턴에 돌아오는 부분이고, 소로카 같은 경우 부상 복귀해가지고 최근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준 날들도 있고, 깔끔하게 막은 날은 없죠. 거의 뭐 2, 3, 4점씩 줬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데뷔 이후로도 지금이 구속이 제일 빠르기도 하고 94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포심 평균이. 다만 이제 뭐 체인지업 같은 경우 뭐 헛스윙도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맞을 때 몰아맞고 해가지고 방어율은 좀 높긴 합니다만, 텍사스 타선도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 기복이 너무 심하고 불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던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사실 거의 뭐 약간 은퇴하는 줄 알았는데, 텍사스가 이제 뭐 선발 좀 구멍 나가지고 데려와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지금 잘 던집니다. 중간에 이제 거미 물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거미 물린 이후로 지금 계속 잘 던지고 있고, 뭐 계속 그래도 코빈 기대치에 비해서 잘 던지고 있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코빈이 워싱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 그 기억을 찾지 않을까, 워싱턴 시절의 그 탱킹 대장군으로서의 기억을 찾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워싱턴 기본적으로 좌타 라인이 많기 때문에 저한 상대로의 메리트는 없죠. 저한 상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5 언더 먼저 보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나지 않지 않을까. 뭔가 근데 이게 선발에서 한 뭐 5점 나오고 불펜에서 뭐 한 또 5점 나오고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또 9.5라면은 언더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승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사이드 보겠습니다. 2.5니까 프랜사이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까불랑 좀 보내드릴게요. 어제 주력 맛있게 드셨다고? 다른 아이디? 오케이, 고맙습니다. 보내드렸고, 다음 양키스 대 보스턴. 워렌 대 이제 뷰러인데, 이거 제 생각에는 워렌이 털리느냐 마냐 싸움인 것 같아. 제 생각에 뷰러는 엔간하면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4승 3패, 평균 자책점 4.44, 4가 5개 들어가 있네. 3승까지 하면 4가 너무 많아. 거기에 기본적으로 뷰러 올 시즌에 뭐 몇 가지 좀 변화나 이런 것도 좀 가져가고 있고, 직전 득판 같은 경우 이제 포심의 구속이 좀 오른 부분이 그나마 좀 걱정거리랄까. 어쨌든 구위 자체도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뷰러 같은 경우. 근데 직전 득판 때는 이전 구속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했던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뷰러가. 기본적으로 양키스 상대로 제가 볼 때는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좌타자 상대로도 올 시즌에 안 좋기 때문에 직전 득판도 애틀란타한테 5와 3분의 2이닝 5실점 하면서 피홈런 2개 맞고 크게 무너졌던 부분이, 특히나 올 시즌 또 원정에서 더 안 좋아요. 홈에서 3점대, 원정에서 6점대. 양키 상대로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워렌이 어느 정도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직전 다저스 전에 어쨌든 간에 워렌이 그냥 간만에 묵사발이 그냥 나버렸죠. 7점 주면서 양키스가 이제 다저스한테 18대 2로 지는 원흉이 또 돼버린 부분인데, 공 자체는 괜찮은데 어쨌든 경험이 좀 떨어지고 볼 배합도 아직까지 조금 그거 하다 보니까 공 하나하나만 까놓고 보면 괜찮은데, 뭐 이닝을 잘 못 먹거나 어쨌든 줄 점수는 좀 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 같은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잘 던질지 못 던질지 모르겠어요.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보스턴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마운드가 문제지 사실 타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점수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승호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잘 던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양키스가 유리한 것 같고, 원어머 같은 경우는 오바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보고 양승호 보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 디트로이트 대 이제 시카고 컵스, 스쿠발 대 이제 벤 브라운. 이거 디트승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디트로이트 빠따가
제가 조금 뭐 식은 듯한 느낌으로 지난번에 이제 화삭 시리즈 얘기할 때였었나? 그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확실히 조금 식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투수가 진짜 못해야지 좀 점수가 조랑타케는 완전 배팅볼이었고 자레드 슈스터 그냥 1이닝에 그냥 4점 주면서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 또 점수 못 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셰인 스미스나 버크한테 좀 디트가 또 화삭 선발 뭐 불펜도 잘 못 털었고 묶인 부분이죠. 화삭 상대로 2승 2패 나눠 먹었는데 빠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점수를 못 내는 와중에 접전이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지금 불펜 소모도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불펜 소모도가 좀 있어서 몇 명은 아예 내일에 등판할 수 없고요. 쓸 수 있는 불펜이 몇 명 없어요. 물론 이제 어차피 스쿠발이 뭐 7, 8이닝 먹어준다 하면은 뭐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스쿠발이 조금 뭐 일찍 내려가는 경우의 수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스쿠발이 잘 던져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한번 세금 낼 수도 있잖아. 막말로 지금 완봉에다가 7이닝 무실점까지 2번 연속으로 무실점 피칭하고 왔기 때문에 한 번쯤 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하면서 일찍 내려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배당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1.35 스쿠발인 거 알겠는데 여러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 빠따도 좀 식은 느낌에 불펜은 어쨌든 간에 뭐 좀 그거 하니까 벤 브라운 같은 경우 어차피 보리보리 쌀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포심이랑 이제 떨공 너클 커브 하나 가지고 그냥 보리보리 쌀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트로이트가 타자들이 또 아다리 안 맞아버리면 호투할 수도 있어요. 5점대긴 합니다만 보리보리 쌀은 아다리 운이 좋으면 호투할 수 있어 언제든지. 또 직전 경기도 이제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었죠. 신시내티 상대로. 그런 부분이라 또 컵스의 빠따도 무시할 수 없고 굳이 보면 디트슨 근데 배당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비슷한 배당에 다른 경기를 가는 게 괜찮지 않나.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화삭 대 이제 캔자스 데이비스 마틴 대 루고. 요 경기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루고가 관건입니다. 이거 뭐 데이비스 마틴 같은 경우 지금 3점대인데 뭐 7만 하고요. 냉정하게 캔자 요즘 빠따도 잘 터지니까 7만 하고 설사 쟤를 못 친다 하더라도 화삭 지금 불펜이 그냥 갈렸어요. 갈려 있어. 지금 뭐 잠깐 캐쳐 떠서 보여드리면은 다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갈렸어요. 너무 많이 던졌어. 뭐 연투인 애들도 있고 이미 최근 많이 던진 애들도 있죠. 가뜩이나 불펜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던지면은 켄자가 지금 빠따도 어느 정도 원래 이번 시즌 안 터졌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뭐 지난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그렇고 좀 점수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로 가든 켄자가 점수를 많이 그래도 5점 이상은 좀 기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루고가 이제 부상이었다가 지난 등판 이제 디트로이트 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3과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피홈런 2개 맞으면서 여기 또 볼넷 또 2개에다가 피안타 총 5개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태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 루고도 제구가 좀 중요하잖아요. 볼 무브먼트나 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구 잘 안 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경기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뭐 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난타전 양상으로다가 가뜩이나 이제 켄자 같은 경우도 더블헤더 치르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저 누구야 라간스도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었고 뭐 노아 카메론이 그나마 6이닝 먹어주긴 했습니다만 라간스가 기본적으로 일찍 내려갔었기 때문에 더블헤더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불펜에 대한 소모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다 빨간불 들어가 있어요. 캔자스도. 그래서 믿고 승 가거나 루고가 잘 던지면 그래도 저는 확실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복귀하고 두 번째 등판이고 첫 번째 등판 개처 맞았으니까 반등할 만한 레벨의 투수기는 하잖아요. 믿고 승 가던가 아니면 이제 오바로 틀던가. 루고도 못 믿는다. 양팀 다 불펜 터질 수도 있다. 터지면 4.5점씩 나면은 또 오바 가니까. 그래서 캔승호 보겠습니다. 캔승호. 여섯 번째 미러키 대 이제 샌디에고 패트릭 대 랜디 바스케스. 기본적으로 선발에 있어서는 저는 패트릭이 우위라고 봅니다. 바스케스 3.99 어떻게든 지금 4점대 이상 안 올라가려고 지금 뭐 동아 뭘 좀 잡고 버티고 있는데 결국 직전 등판에 어쨌든 간에
크게 무너졌었고, 피츠버그 전에 이제 3과 3분의 이닝 4실점 으로 크게 무너졌었고, 5월달 아니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이 무려 5번의 등판에서 7번입니다. 매 경기 한 번씩 그냥 쳐맞고 있고, 기본적인 볼질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은 진짜 운빨로다가 어떻게 잘 버텼었는데, 야, 이렇게 버틴 것도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버텼냐? 막 5이닝 9출루씩 내줬는데도 1점밖에 안 내주고 어떻게 잘 버텨왔어요. 기본적으로 미러키가 뭐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연승 구간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신시내티한테 헌터그린한테 한번, 헌터그린 등판 때 한번 진 거 말고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패트릭의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닝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험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5회 아웃카운트 한두 개 잡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간혹 뭐 6이닝씩 던져주긴 하는데 5회에 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강한 타구를 많이 맞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닝 소화력에 대한 문제는 좀 있을지언정 점수를 많이 주진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미러키가 유리한 것 같긴 하다. 샌디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뭐 샘프 개똥대똥 대결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피베타 등판 때 5대0을 역전 당하면서 결국에 오늘까지도 한 점차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좀 식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러키 승사이드로 보겠습니다. 7번째 세인트루이스 이제 다저스, 소니 그레이 대 로블레스키. 요것도 결국에는 다저스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로블레스키 대 소니 그레이.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마운드가 박살이 나서 선발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팔란테 같은 경우는 결국 기복이 있었고,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쭉 잘 던져주고 있다가 최근 등판부터 좀 지금 점수를 좀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베라토어도 최근에 이번 시즌 계속 잘 던졌다가 최근 2번의 등판 다 무너졌어요. 강판 당했잖아요. 나머지 패대 같은 경우도 잘 던지다가 최근에 계속 무너지고 있고, 지금 뭐 패대는 무너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아니고, 지금 소니 그레이 말고 뭐 패대가 그나마 평타를 쳐준다고 해서 나머지 선발 다 무너졌어. 그나마 에이스가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저스 지금 로블레스키입니다. 로블레스키 최근 마이너 등판에서 개쳐 맞았어요. 최근 마이너 등판에서도 막 4점 5점씩 주고 어쩔 수 없이 선수가 없으니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갈 거면은 다른 날 찍는 게 맞지. 다저스를 뭐 내일 야마모토 대 패디거든요. 그때 뭐 찍든, 내일 모레 뭐 그때 찍든가 아니면 그 다음 경기 찍든가, 가뜩이나 뭐 매치와의 접전 경기가 어쨌든 다저스가 좀 있었었고, 또 불펜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뭐 부상자도 많을 뿐더러 소모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인트루이스도 더블헤더 치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팔란테 무너졌지, 그리고 아이고 누구야 그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6이닝 3실점으로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뭐 7이닝 이상 먹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블헤더 때 이제 불펜 소모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휴식일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전에 좀 덜 쓰긴 했습니다. 더블헤더 때 좀 소모도가 컸던 거지, 그 전에는 그렇게 소모도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역배상 보겠습니다. 이거까지 뭔가 정배로서의 기본적 메리트가 딱히 없다. 다른 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다저스를 찍을 거면 경기도 많은데. 8번째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뉴욕 매치, 센자텔라 대 젠가. 요거는 사실 뭐 그냥 배팅볼입니다. 초반에 한 2경기 정도 잘 던졌을 때도 제가 이 새끼 무조건 쳐맞는다, 등판할 때마다 단 한 번도 호투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죠. 뭐 올라올 때마다 센자텔라 무조건 4점 이상 5점 이상 준다,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직전 등판은 한술 더 떴어요. 센자텔라가 제 예상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7점이나 주면서 뭐 그냥 뭐 개털려 버린 부분인데, 오늘도 결국에는 뭐 5점은 기본적으로 다 매치가 깔고 가는 부분이죠. 깔고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생가가 좀 어쨌든 간에 볼넷이 기본적으로 많은 투수잖아요. 거기에 이제 쿠어스 필드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뭐 공의 무브먼트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직전 등판 때 어쨌든 간에 콜로라도로 한번 만났었던 부분, 거기에 이제 피홈런도 이번 시즌 내내 잘 허용하지 않다가 최근 2번 등판 연속으로 이제 피홈런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물론 다져 쓰긴 했습니다만 콜로한테도 한 번 넘어가긴 했어요, 담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그냥 아예 난타전 사이드 보고 10.5 오바 보겠습니다. 10.5 오바. 승패로 찍을 거면은 솔직히 뭐 센자텔라인데 뭐 매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부분은. 에인절스 대 시애틀, 핸드릭스 대 브라이스 밀러인데 일단 브라이스 밀러가 올 시즌에 되게 안 좋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구위, 상당히 이제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이잖아. 찍어 누르는 유형인데 구속이 떨어졌어요, 올 시즌에. 원래 평균 포신 평균이 95마일 이상, 평균 95점 몇 마일 정도 찍혀야 되는데 올 시즌에 94마일 때 찍히고 있죠. 94마일 초반대. 이게 어쨌든 간에 찍어 누르는 유형인데 이제 구속이 1마일 정도가 평균이 떨어져 버리니까 확실히 본인의 공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었는지 볼질도 올 시즌에 유독 많이 하고, 맞을 때 원래,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가 맞을 때 후들겨 맞거든요. 잘 던질 때 압도적으로 그냥 상대 타자 찍어 누르고, 맞을 때는 또 이제 후들겨 많이 맞아 나가는데 올 시즌에는 뭐 역시나 구위가 떨어졌으니까 후들겨 많이 맞아 나가는 날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핸드릭스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낚아먹히지만 않으면 결국에 뭐 점수를 낼 만한 부분에 있어서 9.5 오바 볼게요. 9.5 오바. 다만 어쨌든 에인절스가 지난 이제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점수를 좀 많이 내고 오긴 했어요. 9점, 4점, 7점. 빠따가 계속 돌아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시애틀 같은 경우도 랠리가 뭐 그나마 좀 어쨌든 이번 시즌 뭐 굉장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점수 많이 못 냈거든요. 홈에서 이제 볼티 상대로 포비치한테도 꽁꽁 묶이고, 뭐 스가노, 애플린, 뭐 상대 선발이고 불펜이고 대체로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기운점이 어쨌든 높으니까.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바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것도 뭐 애슬레틱스의 마운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미네소타 시리즈 내내 뭐 사실 그 전에도 그랬었고, 뭐 계속 선발이고 불펜이고 그냥 뭐 다 후들겨 쳐맞으니까, 직전 페스타 등판 때만 제가 이제 페스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애슬레틱스 프렌을 봤었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볼티모어가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선발진에 대한 부상이나 또 이제 상태도 안 좋았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안정이 됐습니다. 애플린도 자기 자리를 좀 확실히 잡아가는 모습이고, 스가노도 우려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장점에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호투 구간이 늘었고, 크레모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확실한 좀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 내고는 있죠.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크레모 같은 경우 3, 4월이 이제 7점대였어요. 이때 볼티 마운드 박살났었을 때. 근데 5월에 2점대거든요. 5월 기록이. 이게 5월달부터 이제 싱커 비중을 좀 높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투가 좀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압도적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애슬레틱스 이 구장 자체가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 잘 던져왔으니까, 좀 잘 던지는 느낌으로 왔으니까 또 점수 많이 주고 뭐 3, 4점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유형이긴 한데, 저는 11.5는 잘 모르겠어요. 이 뭐 9.5 줬으면 뭐 애매하곤 했을 텐데 11.5는 조금 너무 높게 주지 않았나? 볼티가 뭐 최근에 선발진도 나름 잘 던지고 불펜도 초반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이고,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도 불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조금씩 뭔가 잡아가는 듯한 느낌은 저는 들긴 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미네소타 2차전까지만 해도 박살이 났었다면 3차전부터 좀 잡혀가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경기 프렌 본 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11.5 언더 보겠습니다. 너무 높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쫄리기는 해요. 왜냐면 한 번 나와 10점씩 나버리니까 이게 뭐 기준점이 높고 자지고가 또 떠나서 그냥 두 자리 점수를 그냥 줘버리니까 주력으로는 못 찍겠다 정도고. 아니 저 구장이 수비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리고 애슬레틱스가 외야 수비가 좀 쓰레기예요. 외야 수비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블레데이나 이런 애들 그냥 수비 그냥 개털처럼 해가지고 맨날 타구 판단 미스해가지고 놓치고 맨날 이래.
그래서 이 점수가 많이 나요. 저기. 그리고 타 팀들도 이제 그 마이너 구장이다 보니까 적응 안 돼가지고 수비 잘 못하고. 그리고 축구로 넘어가서 축구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A매치 경기들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순수 운빨입니다. 운빨. 첫 번째 불가리아 대 키프로스. A매치죠.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불가리아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없는 팀이고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그 월드컵 예선이 있어요. 루마니아랑. 물론 이제 키프로스 어차피 탈락이라서 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가리아도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형편없는 팀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언더 찍고 치우던가 무승부 한번 사이즈 보겠습니다. 1대0 1대1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대 슬로베니아 A매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슬로베니아 A매치 특히나 원정 경기 룩셈부르크까지 가야 되는 원정 경기 큰 기대치가 사실 없죠. 룩셈부르크가 그래도 홈에서는 다른 강팀 상대로 어느 정도 비비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셰슈코가 빠집니다. 슬로베니아 이제 주포죠. 최근에 뭐 아스날의 이적설에 좀 강하게 좀 뜨고 있는 셰슈코가 잔부상도 좀 있고 그 이적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인 것 같고 오블락이 소집이 되긴 했는데 불투명에 떠있긴 하네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골키퍼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정에서 크게 메리트 없다라고 보고 룩셈부르크 프랜스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스코틀랜드 대 아이슬란드 A매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좀 유리하기는 하죠. 물론 스코틀랜드도 그 라이언 크리스티 제가 본머스 경기 분석할 때마다 이제 중원에서 이제 약간 좀 활동량이 엄청나게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스코틀랜드 또 가뜩이나 이제 다혈질의 국가 아닙니까? 엄청난 헛슬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라이언 크리스트가 이제 부상 복귀 못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올 시즌 나폴리 MVP였나요? 뭐 맥토민이나 뭐 또 에스턴 빌라의 존 맥긴 또 볼로냐의 루이스 퍼거슨도 이번에 소집이 됐고 뭐 한 부분입니다. 대신 해가지고 수비 쪽에도 뭐 리버풀의 로버슨이나 뭐 아스날의 티어니 뭐 이런 좀 대체로 소집이 돼가지고 뭐 전력 자체는 예정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집이 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 굳이 따지면 그 구드문드손이랑 그 오스칼손 이런 애들이 좀 공격 쪽의 에이스 자원인데 구드문드손이 이제 저기 미넨 임대 갔었나 했다가 이제 그 어디야 올 시즌에 이제 미넨이 아니었나 헷갈리나 갑자기 올 시즌에 이제 피오렌티나에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부상이나 또 뭐 그 재판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뛰진 못했었죠. 어쨌든 소집이 된 부분이고 오스칼슨 이제 소시에다드의 젊은 자원인데 아이슬란드 이제 주전 공격수입니다. 골도 상당히 아이슬란드 득점 비중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놈인데 빠졌어요 부상으로. 그래서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유리하지 않나? 스코틀랜드 승 사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다음 경기가 이제 리텐슈타인 원정이거든요. 이것도 A매치야. 이번 소집 때에 좀 새로운 선수들도 좀 소집을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거의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타는 그 인구가 몇만밖에 안 돼요. 아예 축구를 하는 나라가 아니야. 부자 나라잖아. 그런 부분이라 요 경기에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하다. 물론 추측이지만 넘어가고 하이바이버님 보내드리고 잠깐만 어디까지 보내야 되지? 저 K형님 내가 보냈나? 보내드렸네. 애슬레틱스 불펜 갈리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갈리지 않았어요. 제가 갈렸다라고 했을 땐 갈렸어요. 그 전에. 근데 조금 지금은 그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텀이 생기긴 했습니다. 막 그 새로 그 막 뉴컴 같은 데 새로 데려왔잖아. 걔들이 많이 먹어줘가지고 나머지 애들 좀 숨을 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클 켈리도 누구야 그 배팅 혐의로
1년 몇 년 정진가 그 먹었던 걔도 지난 등판에 이제 지난 경기 때 미네소타전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날에 복귀했어. 그래서 좀 추가된 인원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미네소타 시리즈에 2명이나 추가됐어. 그리고 어디 하고 있었죠? 스코틀까지 했고 뭐 폴란드 몰도바 이거 뭐 폴란드 승 볼게요. 이거 근데 레반도비 없는 것 같아. 레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일반승 하지 않을까? 이거 월드컵 예선이니까. 아 잠깐만 월드컵 예선 맞지? 아 A매치네. 예. 어쨌든 일반승은 할 것 같아요. 몰도바 상대니까 또 홈이기도 하고. 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잡혀 있긴 한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일 새벽 텀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홈에서 좀 잡고 핀란드 원정으로 가지 않을까. 일반승 정도만 보고요. 가볍게. 그리고 노르웨이 대 이탈리아. 이거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일단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 대체로 다 소집이 됐습니다. 그 혼란이나 아니면은 꼬마의 이제 주포라고 해야 되나? 교체 출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쇠를로스, 아스날의 뭐 웨데고르,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또 능력 있는 베르그나 베르게 뭐 이런 애들 다 소집이 돼가지고 뭐 어느 정도 라인업적으로는 풀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공백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이탈리아가 그 아체르비 수비 쪽에 뭐 부원조르노 뭐 가비아 해가지고 수비 자원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코폴라 이 베로나 수비수거든요. 얘가 이번에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앞에 좀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코폴라가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모이스킨도 부상으로 하차했습니다. 거기 이제 로카텔레도 아마 못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누수가 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노르웨이가 이제 전방은 그래도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혼란에다가 웨데고르가 좀 양념치는 느낌이었는데 쇠를로스가 체급이 확 올라가면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쇠를로스가 체급이 확 뛰었어요. 옛날에 그냥 느린 보에다가 그냥 피지컬밖에 없었는데 소시에다드 시절에는 그 이후에 이제 또 꼬마 전에 어디 있었지? 소시 마지막 시즌인가? 해가지고 좀 확 뛰어버려가지고 노르웨이 공격 쪽에서 확실히 힘은 좀 있긴 하다. 이탈리아도 수비 쪽에 좀 공백이 있고 피지컬적으로는 노르웨이 공격진을 막기는 좀 버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순수 피지컬로만 따졌을 때는. 다만 어쨌든 이탈리아가 확실히 미드필더진이나 이런 애들은 괜찮아서 주도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1대1 무승부만 아니면은 오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로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전방에 무서운 선수들이 있는 거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수비 자체는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뭐 득점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모이스킨 없어도 뭐 저기 그 누구야 레테기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미드필더 자원들도 어쨌든 뭐 바렐라 이런 애들 득점력이 있으니까 한 골 이상 넣어주지 않을까 싶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홈 경기이기 때문에 무득점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1대1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뭔가 1대1이 나와도 전혀 그 이상하지 않은 느낌은 좀 들어가지고 1대1이 좀 걱정이긴 한데 추가적인 득점을 바라면서 오버 보겠습니다. 웨일즈 대 이제 리히텐슈타인. 요거 이제 월드컵 예선입니다. 월드컵 예선 그리고 제가 순위 따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아직 막 경기 안 한 데도 있고요. 막 2게임씩밖에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좀 많이 봐야 돼. 기본적으로 1위는 다이렉트 진출이고 2위는 이제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각 그 조마다 이제 한 5개, 4-5개 팀씩 들어가 있고 그 정도. 아직 뭐 승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거 뭐 전력적으로 뭐 압도하는 부분이죠.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 뭐 축구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제가 알기로 5만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볼까? 갑자기 궁금하네. 리히텐슈타인 죄송합니다. 5만이 아니네. 2015년 기준으로 37,000이었네. 지금 5만 됐을라나?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뭐 팀이 아니고 웨일즈 같은 경우 좀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다니엘 제임스 기본적으로 좀 빠지고 그리고 에런 램지 뭐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웨일즈 주장이잖아. 빠지는 부분인데 뭐 암파두나 이제 뭐 해리 윌슨 이런 애들 좀 소집이 됐습니다. 또 이제 토트넘에 이제 유로파 우승을 또 만든 브레난 존슨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소집은 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벨라미 감독 체제에서 웨일즈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득점으로 갈 만한 부분인데 불안한 부분은 화요일 새벽에 벨기에 원정 갑니다. 이 월드컵 예선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웨일즈가 뚫으려면은 여기는 좀 그래도 언급할 그게 있긴 하겠다. 뭐 북마케 그리고 벨기에, 웨일즈 이 싸움이거든요. 웨일즈가 해볼만해요 생각보다. 벨기에가 지금 되게 약하기 때문에 해볼만한 부분이라 이게 어떻게 좀 다득점을 해놔야 유리하기는 하거든요. 결국에 승점 동률이면은 골득실로 보기 때문에 리히텐을 얼마나 많이 패놓느냐가 또 골득실은 결정적일 거 아니야.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있어가지고 화요일 새벽이야. 또 수요일 새벽이면 조금 더 그거 한데 며칠 쉬지도 못하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긴 한다. 그리고 벨라미 감독이 자꾸 뭐 조금 인터뷰나 같은 거 했을 때 뭐 좀 뭔가 막 89분에 넣어서 이겨도 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 학살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극장골 넣고 이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작부터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전력 면으로 봤을 때 또 마인승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인승 보고 넘어가고 뭐 체코 승 그리고 몬테네그로 대 체코 뭐 체코 승 보고 축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남미 쪽은 뭐 콜롬비아, 페루랑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비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배당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버렸습니다. 둘 다 이제 어제는 막 파라과이 이런 거 그냥 배당 좋았잖아. 일반승 그냥 딱 봤잖아요. 똥배가 메리트가 별로 없어. 왜냐면 결장자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원정팀을 가기도 좀 뭐래. 페루 뭐다지 볼리비아 집 나오면 그냥 승점 자판기거든요. 집에서만 좀 그거고. 근데 베네수엘라도 앙엘 에레라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 자원 빠지기도 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그 루이스 디아스 리버풀에 출전 정지로 오늘 빠집니다. 여기에 시니스테라도 이번에 부상으로 소집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 윙 쪽이 좀 걱정이야. 측면 공격 자원 뭐 하메스나 뭐 듀란 해가지고 앞선이나 이제 최전방까지는 괜찮은데 측면 공격에 조금 뭐 해가지고 둘 다 찍을 거면 정배를 찍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똥배를 찍든 마인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인 찍기가 조금 깨름직해가지고 둘 다 버렸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표에는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무승부엠모 언더사이즈로 봤습니다. 무승부엠모 언더사이즈. 근데 이거를 뭔가 고배당 외에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경기야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패스한 부분이고. 크로아티아요?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어? 크로아티아는 지브롤터랑 있는 거? 이거는 이것도 일반 승인 뭐 당일 공짜인데 3맨디라서 잘 모르겠어요. 3맨디라서 이것도 지브롤터 원정인데 뭐 지브롤터 저 산마리노 뭐 리히텐슈타인 다 같은 결인데 저는 웨일즈가 낫다라는 마인드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웨일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홈 경기기도 하고 어쨌든 저런 것들은 이제 좀 꼬른이 좀 따라야 되기. 꼬른이 안 따르면 또 답이 없기 때문에 3핸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죽여라 패봤자 결국에 이제 한 두세 골 차 되면 좀 덜 패요. 왜냐면 화요일 새벽에 크로아티아도 경기 있거든요. 저기 체코랑 경기 있어. 체코랑 홈에서 저것도 또 이제 1위 싸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대결이 또 뒤에 잡혀있어요. 뒤에 뭐 페로제도 막 이런 데 잡혀있으면은 여유가 있는데 뒤가 진짜거든요. 앞에는 가짜고 결국에. 그래서 뭐 두세 골 차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 사실 저런 높은 애들이 사실 분석보단 감으로 가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들어가는 날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날은 귀신같이 이제 풀엔이나 해못 뜹니다. 분석이 잘 안 돼.